2주차 2차시 강의입니다. 2차시 강의에서는 글을 쓸 때 단계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볼 텐데요. 비유하자면 음식을 만들 때 따라야 할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레시피대로 안 한다는 거죠. 약한 불에 조리하라고 하면 센 불에 하고, 식용유 넣으라 했더니 휘발유 넣고 막 그러죠. 그래 놓고 요리 다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맛없다 하죠. 진짜 열받죠. 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전 좀 맞아야 해요. 자, 어쨌거나 과정을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글쓰기는 글쓰기 전 단계, 글쓰기 단계, 글쓴 후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가 글쓰기 전 단계에, 초고 쓰기가 글쓰기 단계에, 그리고 글다듬기가 글쓴 후 단계에 속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글쓰기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순서대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 쓰기, 글 다듬기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림의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글쓰기의 과정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귀적 과정을 거칩니다. 글을 쓰기 위해 과정을 거치다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시 전 단계로 혹은 전전 단계로 회귀해서 다시 과정을 거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길치 알죠? 길치의 특징이 뭔가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가죠. 그러다 길 잃죠. 막막하죠. 우리는 적어도 글이라는 길에서 헤매는 글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과제, 예상 독자, 장문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가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무엇을 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의 주제를 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주제, 크게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주제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주제, 참주제는 범위를 한정한 구체적 주제, 주제문은 참주제가 잘 드러난 주어와 서술어로 표현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과 관련한 글을 쓴다고 가정할 때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는 가주제가 되겠죠.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중등교육을 생각했고 중등교육을 생각하다 보니 사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로 사고가 심화되었어요. 이때 사교육비 부담 해소 필요가 참주제가 되겠죠. 이 참주제를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정해야겠죠.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는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자유연상과 연관짓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써보는 방법을 자유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글쓴이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올려보는 활동이죠. 연관짓기는 자유연상을 통해 생성한 내용들을 관련 있는 항목끼리 연결해서 점점 그 내용을 더해가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 이 연관짓기를 통해 창의적 내용을 끊임없이 생성해갈 수 있습니다. 또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자료찾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찾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글의 목적이나 주제, 종류에 따라 자료를 찾고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료를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하죠. 특히 우리 수업에서 다룰 설득적 글쓰기에서는 전문 문헌 자료 등을 찾는 일이 중요한데요. 학기 중반부부터 진행되는 설득적 글쓰기 실습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토론을 하는 대화하기의 방법,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한 생각의 그물 만들기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내용 생성하기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개요도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구성 원리는 통일성과 완결성, 문단과 문장들의 연결성 및 응집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글의 중심 생각과 뒷받침하는 생각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완결성은 글 전체나 문단이 완결된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결성과 응집성은 글을 이루는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한 논리적 관계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일성과 완결성, 연결성, 응집성을 고려해서 개요를 작성하는데요. 개요도는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설계도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은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가지는데요. 처음, 중간, 끝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처음에는 글의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또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화를 소개할 때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해야겠죠. 그리고 모호한 표현은 삼가야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처음에서 제시한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또 장과 절의 연결에 유의하면서 접속어와 지시어 사용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끝부분에서는 글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주제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해주세요. 형식은 화면에서 보이듯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 살펴보았다, 혹은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등의 형식이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했으면 초고를 통해 한 편의 글로 실현해야겠죠. 초고 쓰기 단계입니다. 초고는 개요에 따라 작성한 글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최종 완성글이 아니라 수정을 하기 위한 원고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초고를 쓸 때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글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표현 기법이나 문체 등을 고민하고요. 문자만으로 묘사나 설명이 어려울 때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초고는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수정하기 위한 원고라고 했죠. 글을 써놓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글 다듬기 또는 고쳐쓰기라고 하는데요. 글 다듬기는 글을 쓸 때와는 반대로 글 전체에서 문단으로, 문단에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어휘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 전체에서는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요. 제목과 주제, 통일성과 응집성, 글 전체의 구성, 관점, 태도, 어조와 문체, 정확성, 연구윤리 등을 살펴봅니다. 문단을 점검할 때는 각 문단의 소주제와 전체 주제의 조화, 문장의 통일성과 일관성, 지시어와 문단 간 접속어의 사용, 문단 내의 관점과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문장과 어휘를 점검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문장 성분, 높임, 시제, 피동 및 사동 등의 표현을 점검하고요. 속담, 격언 등의 적절성, 상투적 표현이나 번역투 문장, 동어 반복, 주제와 분위기에 맞는 어휘 등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표기법 및 문장 구호를 점검할 때는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과 문장 구호 사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의 과정과 각 과정별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찰적 글쓰기 그리고 설득적 글쓰기 실습을 할 텐데요. 해당 실습에서 더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실습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글을 쓴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글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을 오늘 배웠던 글쓰기 과정에 비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글쓰기 습관을 고쳐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글을 쓰고자 했는지, 쓰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글을 다듬었는지 안 다듬었는지, 다듬었다면 어떻게 다듬었으며
어떤 부분이 미숙했는지, 다듬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글이 미흡했는지 등을 성찰해 봅시다. 자,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성찰적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